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몇 가지 논의한 내용을 대략 정리를 해보면요. 우선 한반도 정책의 배경과 특징에 대해서 논의를 했죠. 5가지 배경과 특징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우선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남북 간의 상호 존중 속에 한반도 문제와 통일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정책 시행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추구하고 있다. 정책의 영역을 동북아와 국제사회로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어떤 특징과 배경 위에서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으로 완성되는 열린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한반도 정책의 비전은 평화, 공정과 공동의 번영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정책의 목표는 3가지인데요.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항구적 평화를 정착하는 것과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신경제의 구상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신경제 구상을 위해서는 3대 경제 벨트를 추진하고 있죠. 환동해권, 환서해권, 접경지역에서 에너지 자원 벨트와 교통, 물류, 산업 벨트, 그리고 평화, 환경, 관광 벨트를 설정해서 신경제 구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죠. 추진 전략은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과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를 병행해서 진전시킨다는 전략과 제도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호혜적 협력을 통해서 평화적 통일 기반을 조성한다는 추진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추진 원칙은 5가지인데요.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 원칙과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 유지, 상호 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국민 소통과 합의 중시, 국제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 등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의 추진, 정책의 비전과 또 정책의 목표와 또 추진 전략 등을 기초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들을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보자면요.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 실현을 위한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은 남북 정상 간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이어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합의한 평양 공동선언 등을 이끌어내면서 갈등과 대립의 남북 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의 남북 관계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가운데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를 방지하고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을 발표한 이 베를린 구상을 시작으로 해서 2018년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 관계 개선의 의지를 표명한 이후로 남북 고위급 회담과 남북 예술단 공연 관람 실무회담 등 1년의 남북 대화 체계로 남북 관계는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죠. 이후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죠. 4월과 5월, 9월에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요. 또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등을 통해서 항구적 평화 정착과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기틀을 확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베를린 구상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이 베를린 구상을 시발점으로 해서 이제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물꼬를 틀게 되었는데요. 이 베를린 구상에는 다 5대 기조와 그리고 이 베를린 구상에서 제시한 대북 제안을 중심으로 한번 논의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를린 구상의 5대 기조는 당장의 어떤 통일이 아닌 한반도 평화를 추구한다.
당장 통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죠. 우선 한반도의 선평화를 추구를 하고 단계적으로 통일을 진행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북한 체제의 안정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조는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추진하고 비정치적인 민간 교류 협력을 지속하자는 것이 바로 베를린 구상의 5대 기조입니다. 자, 첫 번째 이 당장의 통일이 아닌 한반도 평화 추구의 기조에 대해서는요. 6.15 남북 공동선언과 또 14선언을 계승하고 또 견지하자는 그런 이면이 작용을 했고요. 또 북한의 붕괴나 흡수 통일 또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북한 체제의 안정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정책 기조에는 이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 관리 체계를 구축하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북한의 안보와 경제적인 우려를 우선 해소시켜주고 또 북미 관계와 북일 관계를 개선하자는 내용 등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는요, 남북 합의를 제도화시키고요. 그리고 종전과 그리고 관련국이 참여하는 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을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한반도 신경제 구상 추진과 관련해서는 이 남북 경제 벨트를 구축을 하고 또 남북 간의 경제 공동체를 건설하는 내용과 특히 남북 철도를 연결을 하자는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정치적인 민간 교류 협력 지속과 관련해서는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협력을 확대하고 또 하천의 범람이나 질병, 병충해, 산불 등과 같은 이런 의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이러한 베를린 구상 5대의 기조를 기초로 해서 대북 제의를 한 바가 있는데요. 네 가지로 크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10월 14선언 10주년을 계기로 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재개하자는 제안이 있었고요. 그리고 평창 동계 올림픽에 북한 참가를 제안했었고요. 그리고 7.27 휴전협정 64주년을 기해서 군사 분계선에서의 적대적 행위를 상호 중단하자는 제안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을 위한 접촉과 대화를 재개하자는 대북 제안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베를린 구상에서의 대북 제안을 계기로 현재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 남북 관계 개선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다음 우리가 판문점 선언 주요 내용을 보자면요. 우선 판문점 선언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남북 관계 발전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분야,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책 분야,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분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남북 관계 발전 분야의 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로 민족 자주 원칙을 확인을 하고 또 기존 남북 간의 선언과 합의들을 철저하게 이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위급 회담 등의 이 분야별 대화를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자는 것이고 또 실천 대책을 수립하자는 내용이었죠. 세 번째로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자는 내용이 남북관계 발전 분야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와 협력 그리고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자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하고 남북 적십자 회담을 개최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죠. 마지막으로 14선은 합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철도와 도로와 또 기타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결하고 또 현대화하는 남북 공동 사업을 추진하자는 내용이 주로 남북관계 발전에 포함된 내용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분야에서는 먼저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적으로 중지하자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그리고 서해 평화수역의 조성 이런 분야가 주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류 협력 활성화에 따라서 이 군사적인 보장 대책을 마련하자라는 내용과 군사 당국자 회담을 수시로 개최하고 매년 5월에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하자는 내용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분야의 핵심 내용들이죠. 세 번째 판문점선언 주요 내용 세 번째 분야인 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책과 관련해서는요.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또 이를 엄격하게 준수하자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상호 군사적 신뢰의 실질적인 구축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하자는 제의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올해 종전선언, 당시에 판문점 선언을 할 때 내용이죠. 2017년도 이야기죠. 그러니까 올해 종전선언과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을 개최하는 내용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정상회담 정례와 관련해서는요. 1차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가을에 평양에서 차기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죠. 자, 베를린 구상과 판문점 선을 기초로 해서 지금 남북 관계가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죠. 물론 지금 북핵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착 상태에 빠져 있기는 하지만 이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남북이 베를린 구상으로부터 시작해서 판문점 선언 등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한 이런 내용들이 차근차근 진행되어 나가야지만이 우리 궁극적으로 남북 문제가 풀릴 수 있고 또 통일을 향한 어떤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 선언은요,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없을 것임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 앞에 우리가 베를린 선언과 판문점 선언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판문점 선언 이후에 계속해서 이 평양 공동선언 등을 통해서 항구적인 평화정착과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틀을 확립을 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없을 것임을 선언한 것으로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해 가기 위한 남북 정상 간의 합의였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후속 남북 고위급 회담과 장성급 군사회담, 체육회담, 적십자회담, 철도 도로회담, 삼림협력 분과회담 등의 분야별 회담이 개최되었었고요. 이러한 남북 대화의 정례화 등을 통해서
남북 간 대화와 협의의 틀이 제도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남북 당국자가 개성에 상주해서 상시적으로 소통을 하고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정식 가동되고 있고요. 또 남북 간에는 다방면의 교류 협력과 왕래 접촉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 농구대회, 국제 탁구대회, 또 남북 단일팀 참가, 2018 아시아 경기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과 공동훈련, 그리고 공동 입장에 이어서 2020년 도쿄 올림픽 공동 진출과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 유치 협력,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등의 이 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고 종교단체와 민간단체, 언론, 교육 등 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방북과 접촉을 통해 분야별 교류도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죠. 그리고 또한 남북 도로와 철도 연결과 또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와 착공식이 추진이 되었고요. 전염성 질병 유입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과 보건, 의료 분야의 협력과 또 남북 자연 생태계 보호와 복원을 위한 환경 협력과 북한 지역 산림 조성과 보호를 위한 협력 추진 등의 한반도 공동 번영을 위한 노력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2018년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을 한 한편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 확인과 고향 방문과 상봉을 정례화하고 이어서 평양 공동선언에서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개설과 그리고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의 우선 해결 등이 합의되면서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 전쟁 없는 한반도 구현을 위한 무역 충돌의 요인을 없애기 위해 남북 군 당국 간 연락 채널을 복원한 등의 우발적인 충돌 방지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으로 또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등의 남북 군사 당국자 대화의 정례화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 질서의 구축을 견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 채택 후에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군사 분계선 일대의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가 중지되고 GP, 감시초소죠. GP와 또 GP를 시범 철수하고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고 또 남북 공동유해 발굴과 한강 하구 공동수로조사 등이 추진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었고요. 북미 간 회담이 지금 현재는 곧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만 어쨌든 북미 회담이 개최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죠. 여기서 남북 관계는 이 비핵화와 그리고 북미 관계와 병행 진전하면서 때로는 이들을 견인해 나가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주변국가 또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와 시민사회의 오프라인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 등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노력 등의 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조성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또한 2019년 9월 24일 유엔 총회연설에서 그간 일관되게 추진해온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원칙, 즉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 번영이죠. 이 3대 원칙을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무장지대를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평화지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까지 우리가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를 방지하고 또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이 입장을 발표한 베를린 구상을 시작으로 2018년에 북한의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와 또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표명한 이후에 남북 고위급 회담과 남북예술단 공연 관련 실무회담 등 일련의 남북 대화 재개로 남북관계는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하였고요. 이 이후에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4월과 5월에 또 9월에 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등을 통해서 항구적인 평화 정착과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틀을 확립하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베를린 구상 5대 기조는 5가지죠. 당장의 통일이 아닌 한반도 평화 추구, 북한 체제의 안정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 구상 추진, 비정치적 민간 교류 협력 지속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베를린 구상에서 제의했던 대북 제안은 4가지인데요. 우선 14계기로 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재개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와 그리고 휴전협정 64주년을 기해서 군사 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 상호 중단,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을 위한 접촉과 대화 재개 등으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주요 내용은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책,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등으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군사적 긴장 완화, 신뢰 구축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와 서해의 평화수역 조성, 그리고 교류 협력 활성화에 따른 군사적인 보장대책 마련, 군사당국자 회담 수시 개최,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책과 관련해서는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 합의를 제한하고 이를 엄격하게 준수하자는 내용과 상호 군사적 신뢰와 실질적 구축에 따른 단계적인 군축 실현, 그리고 종전선언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회담 개최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하는 내용들이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결국은 이 베를린 구상과 또 베를린 구상을 시발점으로 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거쳐서 결국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서 차근차근 한반도 정책이,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이 추진되어 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판문점 선언과 한반도 평양 공동선언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고요.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남북 간의 정상 합의였다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러한 판문점 선언과 또 평양 선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이 되고 있고요. 비록 지금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지만 남북이 또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이러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의 기초에서
차근차근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또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으면서 북한이 종국적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또 북한의 어떤 경제적,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회생을 우리가 또 국제사회와 함께 공조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 한반도가 통일되는 민족의 수건 과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